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대만 국방부가 한국 기아의 다목적 장갑차 KLTV를 벤치마킹하여 소형 전술 차량을 개발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이르면 올 연말에 자체 개발한 소형 전술 차량을 선보일 예정이며 기아의 소형 전술 차량 KLTV를 벤치마킹한 모델인 만큼 최종 결과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국어 매체인 두오웨이 뉴스가 지난 3일에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대만군은 이르면 올 연말에 자체 개발한 소형 전술 차량을 처음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만군은 앞서 5억 6천만 타이완 달러를 투입한 정예기병 프로젝트를 통해 소형 전술 차량의 자체 개발에 나섰습니다. 당초에는 미군 장갑차 JLTV를 들여오려 했으나 대당 35만 달러 전후로 가격이 비싼 데다 큰 차체 탓에 도로가 좁은 대만 현지 전술 환경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체 개발을 결정했습니다. 대만은 최근 중국과의 갈등 상황이 지속되자 국방비를 늘리고 있습니다. 최근 확정한 2022년 예산안 중 국방비에만 4,717억 타이완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전체 국내 총생산의 2.75%를 웃돌며 절대적인 국방 비율을 보면 영국과 이탈리아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대만 내에서는 소형 전술 차량 개발에 대한 회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해 대만 국방부가 소형 전술 차량을 개발한다고 하자 대만의 언론들은 대만에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기반 기술이 없으며 그것도 기술 수준이 높은 소형 전술 차량을 대만이 개발하기에는 비효율적이라며 많은 비웃음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많은 대만 언론들이 대만 국방부의 소형 전술 차량 개발 계획을 비웃은 것은 대만의 자동차 산업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대만은 자체적으로 자동차를 개발할 수 있는 자동차 회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만 내에서도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 모델을 들여와 조립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대만은 전기차 시장에서는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닛산차와 자체 브랜드를 생산하는 위롱은 2020년 11월에 폭스콘과 공동 출자하여 전기차 개발법인의 신설을 위해 협력 중입니다. 빠르면 올 연말에 프로토타입과 완제품을 선보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선 2020년 10월에는 폭스콘이 주도한 전기차 오픈 플랫폼이 출범한 가운데 국내외 600여 개 업체가 참여해 협력 중입니다. 하지만 대만의 자동차 산업은 많이 낙후되어 있으며 외국의 자동차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만의 자동차 생산량은 연간 25만 대 안팎 수준이며 2014년에는 38만 대에 육박하는 물량을 생산하기도 했으나 이후로 생산량이 감소하기 시작해 2020년에는 24만 대를 생산하는 데 그쳤습니다. 업체별로 보면 쿠오즈이 모터스의 점유율이 40.5%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는 차이나 모터가 18.2%, 위롱 모터가 15.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쿠오즈이는 일본 도요타 제품과 히노 화물차를 생산하며 차이나 모터는 일본 미쓰비시 제품과 자체 브랜드 상용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위롱 모터는 일본 닛산 자동차와 자체 브랜드인 럭스젠을 생산하고 있으며 산양 모터는 현대차를 생산 및 판매하며 연간 생산량은 1만 대를 조금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만 완성차 시장도 일본차가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며 일본 브랜드의 시장 지위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일본 브랜드의 자동차 판매량은 25만 3천 대로 전체에서 55%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중화 모델은 일본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고급차에서는 유럽 브랜드가 장악한 가운데 수입차 브랜드의 구매 진입 장벽도 낮아져 대만 내에서의 경쟁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만에도 럭스젠과 같은 국산 승용차 브랜드가 있으나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가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참고로 대만에서 한국산 자동차의 수입 비율은 1%를 넘어섰으나 순위로 보면 12위에서 15위 사이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국에서 군수용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품 산업이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부품은 수입산 부품에 의존하고 있으며 대만은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는 연간 1,800억에서 1,900억 대만 달러 규모의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만산 자동차 부품 산업에 대한 평가는 태국과 중국보다 못하다라는 평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만 국방부는 1980년대 우리나라의 상황을 예로 들며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한국도 1980년대까진 자동차 산업이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일본과 대등한 수준까지 올라왔으며 모델에 따라서는 일본차보다 더 경쟁력 있는 수준에 이르렀고 세계적으로 자동차 강국으로 불리고 있다라고 한국의 자동차 산업을 소개했습니다. 대만군은 특히 기아의 KLTV를 직접적인 벤치마킹 모델로 삼았습니다. 대만군 관계자는 두오웨이 뉴스를 통해 우리가 자체 제작하고 있는 경장갑차의 컨셉트는 기아 KLTV와 상당히 흡사하다고 전했습니다. KLTV는 한국형 소형 전술 장갑차입니다.
방탄 모델 기준으로 약 1억 5천만 원이며 비방탄 모델은 약 8천만 원에서 1억 원 수준입니다. 지휘관용차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병력 수송과 수색, 통신 및 정비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아가 2012년 국방부와의 계약으로 개발을 시작해 2018년부터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이 모델은 특히 국내에서뿐 아니라 남수단과 레바논 평화유지 임무 때도 활약했으며 아프리카와 필리핀 등지로의 수출도 활발합니다. 특히 최근에 기아차는 북아프리카 알제리 육군의 소형 전술 차량 수주전에 참가하여 승기를 잡았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알제리 육군의 소형 전술 차량 수주전은 3파전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기아차는 최저가 입찰로 승부수를 띄우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라고 알려져 있으며 최종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알제리 육군의 소형 전술 차량 수주전에는 한국의 기아와 독일의 메르세데스 벤츠,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의 님느 오토모티브가 3파전을 벌이고 있으며 최종 수주 시 소형 전술 차량 130대를 공급한 게 됩니다. 하지만 인지도면에서는 독일의 메르세데스 벤츠에 밀리고 아랍에미리트의 님느 오토모티브와는 같은 이슬람권 국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 업체에 비해 입지가 좁은 기아는 최저가 입찰 전략을 내세워 우위를 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주전 초반에는 메르세데스 벤츠와 님느 오토모티브 우세를 점치던 현지 분위기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이들 경쟁사 역시 기아 입찰가를 다소 상회하는 가격을 제시했으나 가성비에서 기아가 우위에 있다는 게 현지 분위기입니다. 기아가 이번 수주전에 내놓은 경장갑차 LTV는 지난 2월에 UAE에서 개최되었던 이덱스 2021 방산전시회에서 선보인 4인승 카고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아가 운영 중인 소형 전술차를 기반으로 7톤급 수준의 프레임 강성을 확보한 것과 더불어 225마력의 유로 5 디젤 엔진 및 8단 자동 변속기, 사륜구동 시스템과 내비게이션, 자동 잠금 장치와 전술 타이어, 그리고 전자파 차폐 장치 등 첨단 차량 기술 및 군용 특수 사양을 대거 적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외관은 전면부의 직선을 활용한 디자인으로 강인한 인상을 연출했으며 그릴과 헤드램프 주위에 입체적인 조형을 더해 웅장하고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구현했습니다. 여기에 병력 운송 및 각종 무기 운반이 가능한 적재함을 장착하여 완전 무장한 병력 8명을 포함해 약 4톤의 물자를 수송할 수 있어 다양한 전력 활용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아차는 알제리의 반조립 공장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번 수주전에서의 승리도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아차는 알제리 공장의 CKD 관련 기술을 모두 이전하는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있어 아프리카와 중동 시장 입지를 확대하기 위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말이 조금 다른 길로 샜지만 두오웨이 뉴스에 따르면 대만군은 한국 자동차 산업과 순서가 반대이지만 대만 내에서 자체적으로 소형 전술 차량 개발에 성공할 경우 민간 자동차 산업의 발전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하며 두오웨이 뉴스는 마지막으로 대만군은 자체 소형 전술 차량의 개발이 대만 민수자동차 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며 대만의 번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말했듯 대만이 기아의 KLTV를 벤치마킹하여 빠르면 연말에 소형 전술 차량을 개발할 것이라고 하지만 자동차 산업에 대한 기반 기술이 없는 대만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의 KLTV를 개발해낼지 궁금해집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